자유학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그 선생님들 나이스 기록원, 정보 기록원에 가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연수를 모여서 연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부가 없습니다. 등록부 대신에 설문조사에 있는 등록부로 가름을 하니까 이 연수 끝나시고 나면은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나이스 책자가 매뉴얼이 책자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여기 교육정보기록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나이스 자료실에 가보면요. 나이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PDF 형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 연수물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유학기가 이제 정착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실수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유학기 설정은 지금 하실 건 아니고요. 1학기 때 이미 하셨어야 돼요. 지금에 와서 그 자유학기 설정이 1학기는 우리가 보통 자유학기 이미 했기 때문에 1학기 설정만 해놓고 2학기는 안 했다. 이러면 2학기 설정만 따로 하실 수는 없어요. 네, 작년에도 이런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 2학기를 모두 다 체크해서 자유학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가 모두 다 뜹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유학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뒤에서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주 예동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이라던가 활동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게 7페이지고요. 우리가 작년 9월에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 그룹 권한을 우리가 업무를 보려면 권한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셔야 될 권한이 뭐냐면 자유학기 학생 배정 권한입니다. 1학기 때 이미 자유학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더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담임선생님이 바뀌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유학기 학생 배정 권한을 담임선생님께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유학기 활동계가 뭐냐면요. 자유학기를 총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연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자유학기 총괄 계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권한을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뭐 목공반, 진로탐색반, 축구반 이런 활동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담임인데요. 자유학기 활동 담임은 굳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따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자유학기 활동 총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주제 선택에 가서 목공반 담당 교사 2호상이라고 지도교사를 넣어주시면 2호상이라는 선생님한테 자유학기 활동 담임이라는 권한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교육정보부나 교무부에 있는 권한 담당자가 굳이 자유학교 활동 담임이라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도 주제 선택에서 목공반 담당교사 2호상이라고 매칭을 하면 2호상이라는 교사한테 자유학교 활동 담임이라는 권한은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진주, 예, 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에 대해서 담당교사로만 지정을 해주면 자유학교 활동 담임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뭐가 바뀌었다 그랬죠. 뭐가 바뀌었냐면요. 자유학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학기를 잘했다 못했다 얘가 진로 탐색을 잘했다 못했다 축구에 어떤 기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특기사항이 그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 특기사항, 상체 특기사항, 뭐 종합의견, 성적의 과세특 이런 것을 쓰는 사람은 권한을 부여할 때 그냥 기술교사 2호상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과세특도 쓸 수 있고 다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권한관리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줬다라는 것을 결제를 받도록 9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기본 메뉴 밑에 있어요. 기본 메뉴에 보면 여기 권한관리 있잖아요. 권한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에 가면 이렇게 학년반 권한,
담임 선생님이 1학년 2반 담임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거 쓸 수가 있죠. 교과목 권한. 기술과정 2호상 그러면 2호상 선생님이 맡은 기술과정에 대해서 과세특을 쓸 수 있잖아요. 동아리 특기사항 쓸 수 있죠. 자유학기 특기사항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권한을 준 다음에 권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장 교환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공반 2호상이라고 매칭을 했어도 2호상 선생님이 주제 선택에 가서 목공반의 특기사항을 쓰려고 보면 결제를 안 맡으면 목공반이 안 떠요. 2호상 선생님한테 목공반이 안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권한을 준 거와 동일해요. 목공반 2호상, 진로탐색 2호상, 진로독서 김서율 이런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나의 메뉴, 교무학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 가서 자유학기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들의 명단을 승인 요청해서 결제를 받아야지만 그 선생님들한테 그 부서에 맞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9월 1일자 9월 1일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권한 승인 관리를 받아 놓으셔야지만 선생님들이 특기사항도 쓰실 수가 있고요. 성적 처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바뀐 거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한을 줄 때 자유학기 학생 배정이라든가 자유학기 활동 개권한을 받을 때는 권한 담당자가 주셔야 되지만 이 자유학기 활동 담임 권한은 지금 선생님들, 즉 자유학기 활동 개 선생님들이 목공반 2호상이라고 매칭을 하면 자동으로 배정 권한이 아니야. 자동으로 활동 담임 권한이 들어가고 그 선생님들이 활동 담임 권한을 받으면 목공반 2호상이 목공반을 선택해서 특기사항을 쓰려면 권한 승인 관리에서 권한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직 권한 이거는 권한 부여자가 주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계 자유학기라는 게 있죠. 연계 자유학기는 권한을 따로 뭐 특별하게 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과학 선생님이 있는데 과학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생님은 A예요. 그리고 2반도 과학은 A예요. 2반도 A예요. 아이고, A. 그런데 과학으로 연계 자유학기를 1단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연계를 하는데 1반은 그대로 연계를 A가 하세요. 그런데 시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2반을 B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계 자유학기라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특을 쓰는 거잖아요. 과세특을. 그래서 과학 1반, 2반 선생님한테 A 선생님한테는 과학을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채점이라든가 과세특에 대한 권한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연계 자유학기 때문에 A라는 선생님한테 과학을 편성하고 B라는 선생님한테 과학을 편성하면 수업계 선생님이 편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라는 선생님이 2반에 대해서 채점도 가능하고 과세특도 쓸 수 있는 권한이 다 들어가요. 교과 권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믿어야 되고 하니까 뭐 굳이 뭐 권한을 뺄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이 B 선생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B 선생님한테 3학년 2반 과학을 채점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분이 채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3학년 2반에 대해서 A도 과세특을 쓸 수 있고 B도 과세특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는 B가 쓴 과세특, B는 A가 쓴 과세특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B 교사한테는 3학년 2반 과학 과세특만 쓰는 권한을 만들어서 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가장 깔끔해요. 그런데 권한을 주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보면 권한관리자가 어떻게 과세특만 줄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사용자글을 만들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B한테 A가 쓴 과세특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채점도 누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계자유학기는 보통 우리가 주제 선택을 교과로 할 경우에는 과세특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특을 건드리지 않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연계자유학기 권한 분야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글자가 얘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유학기라는 것의 큰 의미를 보면은요, 자유학기 1학년이고 연계자유학기 2, 3학년인데 뭐 우리가 계속 쭉 해왔던 내용이니까 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평가에 대해서 자유학기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과세틱을 써주죠. 진주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계자유학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 교육부형은 다 써주셔야 되지만 경기도형은 연계자유학기가 자유학기의 어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10%만 써주지 20%만 써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써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주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제가 성적 처리에 대해서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교육과정 편제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니까 교육과정 편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뭐를 말씀드리냐면 1학년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편제를 하시고 나서 성적 처리 유형을 보면은요. 국어 성취도 5단계, 사회 성취도 5단계, 음악 성취도 3단계, 보건, 이수, 미수라고 써 있잖아요. 요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는 성적 처리를 이수 처리하는데 왜 성취도 5단계지? 이 국어를 성취도 이수, 미수로 바꾸자라고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적에서 성적 처리를 할 때 국어가 자유학기에서 국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교양교과에서 국어가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국어에서 교양교과로 만약 국어를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활기록부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보면 국어라든가 일반적인 교과는 위에 뜨고요. 한 칸 밑에 은미체 뜨고요. 또 한 칸 밑에 교양교과가 뜨거든요. 그런데 국어를 교양교과로 처리해버리면요. 국어가 일반교과, 은미체, 떨어져서 교양교과에서 국어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학기는 이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수 교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정 성적 처리 유형을 꼭 성취도 5단계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성취도 5단계. 2, 3학년의 교과 특성이 맞게끔 성취도 5단계, 은미체는 성취도 3단계. 그다음에 보건이라든가 그런 과목은 예, 이수, 미수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1학년 과목에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양교과가 있다고 하면 이수 처리를 하실까 동시에 얘는 성적 처리, 과세특을 모두 다 쓰셔야 돼요. 교양교과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자유학기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한다. 근데 그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는 기준은 모든 과목, 모든 진주예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어딨죠? 여기 있죠? 예.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유학기의 기본 교과도 성적 처리는 이수, 미수가 아닌 성취도 5단계, 은미체는 성취도 3단계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교육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진주예동은 다 편성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들이 하시기보다는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있는 그 시수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수가 뭐 코로나로 줄었다 그러면 줄인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수 입력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표를 하는 거라서 시간표도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자유학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유학기 하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 17, 18, 19페이지. 네. 여기 자유학기 활동 영역관리라는 거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자유학기가 진주예동이에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 4가지 주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학기만 했지만 지금은 학년제이기 때문에 총 221시간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것 중에 1, 2학기를 고루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나누어서 운영을 하죠. 그 대신에
주제 선택은 뭐 필수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는데 일단 우리 학교에 예술체육이 있다. 동아리가 있다. 주제 선택이 있다. 그럼 선생님들한테 주제 선택 맡을 선생님들께 어떤 주제로 하실 겁니까? 라고 주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제를 가지고 2학기 내내 하나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의 주제로 17시간 하기 뭐하니까 우리가 8시간, 9시간 잘라서 1텀, 2텀을 만들고 아이를 이렇게 순환시키자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생활 속 안전 이야기라는 것을 가지고 1텀에 듣는 아이가 있고 2텀에 듣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뭐 교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활동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진주 예동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생활에 가서 제가 주제 선택을 볼게요. 주제 선택에서 활동 관리에 가서 만드시는 건데 목공반을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등록을 할게요. 요리반. 그런데 요리반이 예를 들어서 8, 9, 10월에 1기수가 끝나고요. 한 텀이 끝나고요. 10월 말부터 11, 12까지 한 텀이 또 시작돼요. 그러면 1기에 듣는 아이와 2기에 듣는 아이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리반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리 A반 이렇게 나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요리 A반이라고 넣으면 조금 생각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요리 반이라고 넣으시는 거예요. 요리 반. 그래서 앞에 듣는 8, 9, 10월에 듣는 아이들은 1기라고 하시고요. 저자. 담당교사는 교사라고 넣을게요. 저자. 하고 요리반을 2텀이 있다. 그럼 2기를 하시고 담당교사 추가하고 저장. 그러면 요리반에 대해서 요리반 1기가 저장이 안 되네. 1기 담당교사. 네. 이렇게 해서 일단 1기든 2기든 만드시면 돼요. 만드셔서 저장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르고 등록을 해서 요리반 기수 2기 해서 담당교사를 성함을 넣으시고 성함을 넣으시고 예, 저장. 예, 그리고 여기 나오죠. 나의 메뉴에서 승인 완료되어 최종 반영된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요리반에 대해서 이 선생님한테 권한을 주려면 옛날에는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은 이거를 기본 메뉴에서 권한 승인 관리에 가서 자유학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권한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결제를 받아야 돼요. 교감 교장 선생님께. 결제 라인은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이렇게 받아서 상신을 올려서 결제를 하면 학생 생활에 자유학기에 가서 제가 요리반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목공반 1기, 요리반 1기, 요리반 2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목공반 1기, 요리반 1기, 요리반 2기라고 뜨잖아요. 그럼 저는 요리반 1기에 해당하는 걸 눌러서 조회를 하면 여기 애들 명단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얘가 이서율이라는 애가 뭐를 잘했고 어떻고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덕희라는 애가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고 특기사항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서율이라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가보면 요리반 1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리반이라고 나옵니다. 1기, 2기는 교사들한테 보이는 것만 구별해서 나올 뿐이지 생활기록부 상에는 요리반, 목공반 이런 이름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활동 관리는 가능하면 기수로 구분을 해서 깔끔한 이름으로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수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과학반인데 과학반이 똑같이 2명의 선생님이 각각 해서 1반, 2반이 있는데 그것도 1텀으로, 2텀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교사가 하는 건 1기, 2기가 되겠고 다른 선생님이 하는 과학반은 3기, 4기가 되겠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시면 깔끔하게 생활기록부 정리가 되니까 하시면 되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는 학기제예요.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 동일한 활동 명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유학기 1학기에 목공반이 있었는데 2학기에도 목공반 쓰셔도 돼요. 요리반 쓰셔도 돼요. 창체는 학년 단위이기 때문에 축구반이 있으면 축구반을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학기는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1학기에 축구반이 있으면 2학기 때 또 축구반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기, 2기에 대한 말씀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기, 2기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 그 부서가 일단 만들어졌으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배정을 하시겠죠. 배정하실 때 뭐 배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이들을 다 배정하면요. 활동 배정수가 2라고 뜨잖아요. 예. 활동 배정수는 아이들마다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근데 저 선생님들이 전이 보는 아이들을 야, 너 축구반으로 가. 이렇게 말만 해놓고 애를 저장을 안 해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건 전입이던 전출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전입 오는 아이들, 재취학하는 아이들은 활동 배정수가 다른 아이가 동일한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 딱 돼 있어야 이 아이가 2개의 부서에 배정이 돼 있어야 특기사항이라든가 이수 시간이 잘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활동 배정수 잘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배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거 나와 있고요. 네, 이거 삭제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학기 활동반별 이수시간 조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수시간 기준 관리를 하고 나면 학년 말에 이수시간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자유학기 활동 관리 가서 자유학기 이제 담당하는 교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유학기를 담당하는 담당 교사가 하실 일인데 제가 주제 선택에 가서 어디 있을까요? 예, 활동별 기록에 가서 목공반을 조회하겠습니다. 목공반 1기. 근데 학생이 배정이 안 됐네요. 네. 그러면 UI를 목공반에 배정을 하는 거죠. 네. 배정해서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활동별 기록에 가면 목공반을 누르면 아이들 이름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아이들 이름이 나오고 뜨면 정상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받으시는 명단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아, 어떤 아이가 목공반이구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네. 25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전학생의 처리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전학생, 자유학기 활동별 학적 변동학생의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목공을 잘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기서 다 저장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냐면 전학 오는 아이들은요. 전출교에서 보낸 자료가 우리 학교는 목공반이 있지만 그 학교는 목공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담당 교사가 보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만 볼 수 있냐면 그 담임 선생님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에다가 이제 해놨는데요. 자유학기 진로 탐색에서 진로 탐색 담임용을 보시면요. 진주 예동마다 담임용이 다 있어요. 그 진로 탐색 담임용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요. 여기에 이서은이라는 애가 전입을 왔잖아요. 그럼 전입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애들 눌러볼게요. 이서율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진로 탐색 14시간 여기 앞에 막혀있죠. 막혀있다라는 것은 얘는 우리 학교에서 입력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 탐색반에서 오타가 났다.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 진로 탐색 다른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서은이라는 애는 전학생이기 때문에 전출교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가지고 온 거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진로 탐색반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직 갖고 봤더니 학교에서 그 전 학교에서 오타 났어요. 이수 시간이 틀렸어요. 10시간이라고 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시간이에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여기서 공문을 보시고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내가 담임이 고칠 수 없어요. 해당 선생님이 고치셔야 되지만 전입생의 내용은 전출교의 내용은 담임교사가 여기 이 메뉴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주, 예동 모두 다 담임용 다 있습니다. 담임용에서 고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주, 예동은 여기서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 과세특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특도 하나의 성적이니까 가볼게요. 성적 처리에서 과세특을 입력을 하시잖아요. 과세특에서 이렇게 누르면요. 예, 누르면 이서원이라는 애가 전입을 왔잖아요. 전입을 왔어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지역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서원이라는 아이를 쓰려고 봤어요. 말하기를 잘하고 글쓰기는 부족함.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 전학 온 다음에 우리 학교 국어 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제가 써주려고 봤어요. 그래서 썼더니 쓰고 저장을 눌렀더니 죄송해요. 지금 전학 얘가 지금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서은이라는 애를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말하기를 잘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과세트 우리 학교에 와서 실제로 수업했더니 말하기를 잘하고 글쓰기를 못함 부족함이라고 썼어요. 쓰고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어떤 멘트가 뜨냐면요. 이서은 학생의 해당 과목 과세특이 존재합니다라고 뜹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전출교에서 보내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입교에서 내용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출교에서 보내줬으니까 전입교가 쓸 수 없느냐? 안 되죠. 써야 되죠. 왜냐면 아이가 5월 달에 전입을 왔으면 6월, 7월, 8월 우리 학교 들었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학생이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이서은을 누르면요. 전출교에서 써온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제가 국어 과목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잘함. 이라고 전출교에 써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학교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전출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요. 국어 과목만 갖고 와요. 제가 지금 국어 과목 과세특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 과목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말하기를 잘함. 그거는 전출교가 써준 거고요. 저는 그러면 말하기를 잘하고 글쓰기가 부족함. 이렇게 쓰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생은 그쪽 전출교에서 써준 내용을 불러와야지만 우리 학교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이서은 내용을 쓰다가 보니까 이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지웠어요. 삭제. 삭제를 눌렀더니 그럼 전입교 내용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입교 내용을 부르러 갔더니 전입교 내용이 없어요. 큰일 났네. 내가 내용을 지웠네. 하고 어떻게 찾으시냐면 삭제 취소를 누르면요. 제가 반영했다가 지운 전출교 내용을 반영하실 수가 있어요. 지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살려놓은 다음에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누르면 우리 학교에 전출 자료를 갖고 오고 여기다가 글쓰기가 부족함.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생의 활동, 진주예동은 진주예동의 담임용에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과세특은 각 교과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눌러서 전출교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반영한 다음에 우리 내용을 추가해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출생 학적 변동자의 그 갖고 오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25페이지, 2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활동을 할 때마다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하시잖아요.
이수시간 기준 등록은 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활동한 내용을 체크해서 반영을 하시는 건데요. 이수시간 기준 등록된 내용과 학생의 출결 사항이 맞물려서 학생의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제 선택이라든가 예술체육이라든가 동아리는 보통 우리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수요일날 5교시가 주제 선택이야 그러면 갑자기 뭐 수요일날 1교시로 수업이 바뀌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시간 기준 등록하기가 참 편한데요. 어떤 것이 가장 오류가 많이 나냐면 진로 탐색을 우리가 진로 탐색과 진로 독서를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주로 있죠. 운영하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 모든 반이 같은 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시간에 진로 탐색을 1학년 1반은 화요일날 1교시인데 1학년 3반은 화요일날 5교시 담당 교사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과 진로 독서 시간에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탐색, 진로 독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본인의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바로바로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 때 시간표에는 진로 독서라고 진로 탐색으로 들어있어요. 진로 탐색을 우리가 진로 탐색과 진로 독서 두 가지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으로만 시간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진로 독서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로 탐색을 우리가 진로 탐색, 진로 독서를 운영하시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꼼꼼히 해주실 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셨으면 예, 출석관리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별 이수 시간 및 반영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각 교과에서 성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하고 나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1학기와 2학기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좌우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1학기와 2학기가 이렇게 상하로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기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활동명이 있어도 학기제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한테 입력을 해주다 보면 그 아이는 맨날 오후에마다 조퇴를 해서 주제 선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특수 대상자라서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온 적이 없어갖고 위탁교육 우리가 자유학기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빈칸을 놔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얘를 예시 삼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오후에만 조퇴를 해서 주제 선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얘는 조퇴가 아니잖아요. 얘는 결석이 아니잖아요.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준해서 그냥 학교에서 말을 만드시면 돼요. 예, 뭐 장기 조퇴로 인해서 뭐라든가 이렇게 영시간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꼭 써서 빈칸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는 제가 아까 성적 처리 담당 교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담당 교사가 하시는 학교도 있고 교과마다 하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성적 산출 기준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성적 담당 교사가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라는 것은 학기 말이라는 성적 산출 기준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적 구분은 학기 말로 돼 있어야 돼요. 학기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 처리를 하고 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성적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인 성적은요,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학생부 미반영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적 처리를 해도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되고요.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이라는 요 성적 구분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요. 성적 처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를 학기 말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성적 처리에 가서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성적 처리 담당 교사에게 그 1학년에 있는 교과가 짝 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교과만 떠요. 제가 기술과정 교사예요. 그 기술과정 일반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명단이 쭉 뜹니다. 쭉 뜨거든요. 그 쭉 뜨면 맨 처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술과정 일반 조회를 누르면 애들 명단이 쭉 뜨고요. 다 미수로 뜹니다. 미수. 그러면 여기 아이들 명단을 여기 앞에 체크를 쫙 하고 전체 등록을 이수로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다 이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다음 2반도 역시 2반에 명단이 없거든요. 2반도 역시 명단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 등록 이수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맡은 교과를 본인이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유학기의 이수 처리의 기준은 뭐냐? 없어요. 그냥 아이가 학교에 재적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학적이 존재하는 한 다 이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김지은이라는 애가 유예를 했다. 김지은이라는 애가 전출을 갔다. 근데 전출 시점이 막 3월, 4월, 뭐 6월 이렇게 학기 중간에 갔다고 하면 그 아이는 미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말 기준으로 성적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될 아이는 이수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학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중간에 빠져나간 아이들은 미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8월 초에 갔어요. 8월 초에 전학 간 아이를 우리가 할 것이냐 전입교에서 할 것인가를 두 학교가 결정하시면 돼요. 뭐냐면 2, 3학년은 성적 처리의 기준이 지필평가, 기말고사를 어디서 받느냐가 보통 성적 처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1학년은 성적 처리의 기준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8월에 전학을 갔는데 우리 학교는 성적 처리를 아직 안 했는데 그쪽 학교는 성적 처리를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 학교가 처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두 학교 다 성적 처리를 할까 말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낼 테니 그쪽에서 성적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성적 처리 안 할게요. 이렇게 두 학교가 결정해서 성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수 처리지만 이게 없으면 1학년에 다른 아이들은 다 교과 성적에 국어 P, 도덕 P 이렇게 뜨는데 그 아이만 1학기 성적이 아무 교과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꼭 자유학기 성적 관리 1학년은 어느 학교에서 전출입생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처리하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학년에 교양교과가 있다면 교양교과라는 것은 보건, 환경, 진로와 직업 같은 교과입니다. 그런 교과가 있다면 이 교과도 역시 이수 처리해 주시는데 교양교과 이수 처리는 자유학기 성적 처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수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이수 시간은 학생 개인별 이수 시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교과목의 교육과정상 그 단위수 있잖아요. 1단위면 17, 2단위면 34. 그 계획시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획시수 17로 넣고 일괄 처리한 다음에 이수함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양교과 이수 처리하시고 자유학기 성적관리까지 이수 처리까지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성적이 아무것도 없지만 마감하시면 돼요. 마감. 그런데 여기서 마감은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학교 생활통지표가 나간 다음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감을 해버리면 학교 생활통지표를 우리가 과세특위나 어떤 활동관리에서 불러갖고 수정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수정해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없지만 성적 산출 마감 관리와 결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시점이 학교 생활 통지표가 발행되고 출력된 다음에 더 이상 학교 생활 통지표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적 산출 마감과 결제를 올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생활통지표 관리로 가볼게요. 생활통지표 관리에 가면은요. 일단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을 제가 보겠습니다. 과학. 제가 과학교사가 아니니까 기술과정으로 할게요. 마감돼가지고 마감이 됐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성적의 마감을 풀겠습니다. 성적 처리해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제가 마감이 돼 있으면 수정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풀고 마감 안 되면 됐죠. 그러면 학교 생활통지표 관리에 가서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배웠어요 라는 걸 부모님한테 학부모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 기술 과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원명을 쓰셔도 되고요. 학교마다 과목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술 과정이라는 것은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제조기술을 배웠다. 그럼 제조기술. 제조기술의 뜻을 알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학습 영역에 입력된 거는요. 기술 과정을 듣는 모든 아이들 다 적용돼서 생활통지표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이것 때문에 생활통지표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학습 영역을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국어는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런 영역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올해 달라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1학년에 한해서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년에 대해서 교사별 평가가 가능합니다. 교사별 평가.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의 앞반 선생님은 난 시쓰기를 하고 싶어. 뒷반 선생님은 소설 쓰기를 하고 싶어. 그럼 배우는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2학년, 3학년은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선생님은 시로 평가하고 뒤에 있는 선생님은 소설로 평가하면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학기에서만 교사별 평가가 가능해요. 그러면 교사별 평가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등록을 누르면요. 국어라는 과목 1반은 제2강사가 가르치고요. 2반은 이효상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이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1반은 제2강사가 가르치는데 그 시쓰기를 할 거고 2반은 이효상이 가르칠 건데 소설 쓰기를 할 거야. 그래서 교사별 평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반을 나눠서 담당 교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학교생활통지표 관리에 가서 강원별 학습 영역 관리 갔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누구냐면 제2강사로 돼 있어요. 여기 나이스에서. 그러면 저한테는 국어 제2강사라고 뜨는 거예요. 조회. 여기서 저는 뭐를 가르쳤냐면 아까 시쓰기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쓰기. 시를 읽고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청소년 기회의 감성에 맞는 시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배운 일반 아이들한테는 학습 영역 관리가 이게 나가요. 그리고 제 국어 이효상이라는 교사가 가르친 2반에서는 소설 쓰기라고 학습 영역을 썼으면 2반한테는 학습 영역이 소설 쓰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학, 기술과정이라고 교사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술과정 과목을 들은 학생들한테 동일한 학습 영역이 나가지만 국어처럼 교사별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학습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교사별로 입력할 수 있고 그 해당 아이들한테 얘도 그 내용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학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교사별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통지표 관리에서 영역 관리를 했으면 영역 관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영역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과목별 서술평가 관리에 가서 선생님이 과목별 세부님의 특기사항을 가져오기를 하죠.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리 이제 바꿔갖고 저장을 하는데요. 올해 생활기록부 지침에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생활기록부 지침이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 29페이지에 경기도 생활기록부 지침인데 29페이지에 이게 써 있어요. 이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유학기의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 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당해년도에 학부모한테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사의 주관적 평가, 종합의견, 창체, 자유학기, 과세특.
그것들은 교사들이 얘를 잘했다 못했다 서술형 평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가 학부모 서비스로 생활기록부를 조회하더라도 해당 학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빠지고 나가요.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사가 주관적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유학기 생활통지표를 작성할 때 과목 세특을 갖고 오잖아요. 이 과목 세특은 제공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목 세특을 활용해서, 활용이란 얘기는 그거를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러와서 뛰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특을 또는 자유학기 특기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 기본적인 지침은 과세특이나 자유학기나 창체나 종합의견은 당일연도에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교 생활통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세특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세특을 활용할지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겠다라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수정해서 저장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생활통지표에 쓰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고 그 평가한 내용과 학교 생활기록부에 써지는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지침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부에는 약간 선별된 단어를 써요. 근데 얘는 학부모한테 너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 애가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뭐 이런 걸 잘 하나, 글쓰기를 잘 하나, 뭐 수업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집중력이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이 되잖아요. 아까 학기 말 성적 처리에서 산출 마감해서 마감을 해버리면 이 저장 버튼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 통지표를 다 만들고 나서 이거를 마감하실 걸 제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에 가서 이거는 각 담당 교사가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자유학기 특기사항 가져오기를 해서 역시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이것도 생활통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시면 교과 담당 교사는 학습 영역 관리하시고 서술평가 관리하시고 진주예동 담당 교사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는 가정통신문 작성하시고 이러면 생활통지표, 학교 생활통지표가 이제 작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드렸고요. 예. 43페이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교 통지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매뉴얼 43페이지에 보면 연계 자유학기 입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연계 자유학기. 동아리를 연계 자유학기를 운영하실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어떤 형식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동아리 주저리저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축구반, 농구반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연계 자유학기명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45페이지 보실게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거 45페이지. 45페이지를 제가 그 화면으로 보자면요. 어디냐면 과세특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죠. 성적 처리는 과세특을 쓰는 곳이고요. 성적 조회에 가면 과세특이 써 있는 것을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여기에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써 있죠. 써 있어요. 예, 그럼 과학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안 써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1학년 자유학기는 과세특을 모든 아이들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얘는 과목별 세분의 특기사항 조회는요. 써있는 아이들만 명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써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빈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있는 애들은 과세특기 누락됐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로 출력해서 과세특기 입력된 날을 보려면 이서은이라는 아이의 과세특기 다 입력된 날 보려면 국어 1학기, 국어 2학기, 도덕 1학기, 도덕 2학기를 다 눈여겨보셔야 되잖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과목별 세분의 특기사항 조회에서 모든 과목에 모든 아이들이 입력돼 있는 날 보시면 돼요. 누락돼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써 있는데 얘만 누락돼 있으면 얘만 허황하잖아요. 보실 수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유학기는 학생생활에서 각 영역별 담당 교사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탐색활동별 조회라고 있잖아요. 누르면요. 입력된 아이와 입력 안 된 아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얘 입력 안 됐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이 안 된 채로 얘네가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입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학기는 누가 기록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근거가 없는데 누가 기록이 아니라 이 특기상, 진주예종의 특기상이라든가 과세특기 누락되면 나중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모두 입력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는 방법 이미 다 아시고 계셨겠지만 조회 버튼을 통해서 꼭 입력이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거의 다 말씀을 다 드렸고요. 선생님